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은 실제적인 핵심 포인트는요. 자존감이 아니고 시선처리입니다. 시선처리. 여러분들이 심리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무례한 시선을 잘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냐면 누가 만만한 놈인지 그래서 누가 나의 가스라이팅에 잘 먹혀서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먹잇감을 찾고 판단하는데 아주 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여김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시선 처리의 습관을 버리셔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상미학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규전입니다. 오늘 짤막 특강 주제는 여기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대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늘 시선 처리를 잘못한다입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이 있었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똥파리라고. 200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 감독 양익준 씨가 각본, 감독, 주연의 1인 3역을 혼자 처리해서 뭐 상도 좀 받고 그랬던 유명해진 영화인데 이때 이 양익준 씨가 그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랬더니 이 양익준 씨가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거기 나와서 자기 고민을 꺼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시작부터 멘트가 대박이어서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좀 됐었죠. 여기 보면 써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족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적도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그 방송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도 하시고 또 뭐 공황장애 그런 뭐 연관이 있는지 공황장애로 한 13년 정도 계속 고생하고 있다. 뭐 방송에서도 약을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참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학교, 직장, 모임 어디든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사람 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빡도 많이 치고 근데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기 책 제목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들은 조금씩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뭐 가끔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빡이 쳐도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이렇게 기분 좋게 좋은 생각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이 되면 살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혹시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사회가 무시, 만만 이런 단어에 아주 민감해졌죠. 그래서 뭐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해, 존중, 배려,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상대방이 정말로 너무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뭐 남의 가정교육, 남의 인성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방법은 없으니까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무시당하고 그래도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아나무인이고 위아래 없는 정말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라서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무시를 당하기 쉬운 그렇지만 나는 잘 알고 있지 못한데 나한테 그런 어떤 실수나 잘못 같은 게 있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 뭐 고치던 말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꺼내드릴까 해서 이제 특강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생활하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그 핵심은요.
그놈의 얼어 죽을 자존감이 아니고요. 이거 무슨 뭐 정력제야, 아니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뭔 말만 나오면 그놈의 자존감 타령들을 하시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핵심 포인트는요, 자존감이 아니고 시선처리입니다. 시선처리. 그래서 이걸 모르셔서 지금까지 막연한 그 뜬구름 잡는 자존감 같은 데 많이 붙드셨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어떤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누가 실수했어? 내가 했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상대방들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자꾸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눈치를 봐. 그래서 나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또 비슷한 예로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뭐 괜찮아. 난 딱히 기분 나쁘지도 않고 뭐 상대방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뭐 대단히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자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좀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어울리면서 접촉하게 되는데, 그때 필수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얼굴 안 보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일부러든 그냥 잘 알지 못해서든 남을 쳐다볼 때 이렇게 물끄러미, 빤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회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르고 그랬냐 알고 그랬냐 어떤 의도가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선, 무표정으로 빤히 상대방을 약간 이상 말없이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선 끝에 어떤 공짜의 떡이 돌아오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심리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가치를 획득하는 나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진 분들 말고 또 다르게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주눅들게 만들어서 거봐, 넌 나보다 못하지, 내가 너보다 강해,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고 거기서부터 갈취한 가치를 자신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가치로 사인의 가치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심리학에서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무례한 시선을 잘 사용합니다. 이 무례한 시선을 잘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냐면, 누가 만만한 놈인지, 그래서 누가 나의 가스라이팅에 잘 먹혀서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먹잇감을 찾고 판단하는데 아주 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만나거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잠깐 중간중간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태도가 아닌 그냥 객관적이고 딱딱한 태도 또는 살짝 무례한 태도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면 무시하고 만만한 게 대해도
먹힐 만한 사람들은 어떤 먹잇감의 신호를 보내냐면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나쁜 놈들은 늘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면서 무미건조하게 무례하게 쳐다보는 그런 공격 무기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항상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여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초식동물의 반응, 어색한 미소, 친절한 표정, 따뜻한 말과 태도, 이런 걸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경우를 여기다 적용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군가를 쳐다볼 때 말없이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건 무례한 태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알 수 있냐면 북유럽을 비롯해서 서양의 몇몇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들 여행해 보시다 보면 낯선 사람들하고 눈이 부딪힐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하이, 헬로 이러면서 인사도 참 잘 건네오고,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모르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인사를 받아두죠.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야, 외국 사람들은 참 인사를 잘 해주더라, 잘 받아주더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외국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말없이 따뜻한 표정이나 친절한 태도나 다정한 말의 건냄 없이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건 상당히 무례한 태도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고 적의를 가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빤히 바라보는 건 상당히 신뢰라서, 그런 신뢰되는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인사를 빨리 건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냥 절대적인 친절, 절대적인 도덕을 교육받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쳐다봐도 친절한 대답, 싸가지 없이 얘기해도 따뜻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획일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나약하거나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타인으로부터 자꾸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상묘학에서는 이거를 존재 배려, 필요 배려라는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즉 상대방이 내 앞에 있고 존재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신경 쓰고 따뜻한 표정과 친절한 말투를 건네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배려라는 건 상대방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계속 전전긍긍 강박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잘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고요. 저 물 좀 부탁드릴까요? 예, 물 한 잔 여기 있습니다. 혹시 신문 볼 수 있을까요? 예, 신문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기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기가 혹시 충전기 쓸 수 있을까요? 아, 충전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만 배려해 주는 걸 진정한 배려라고 상묘학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존재 배려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먹잇감의 신호가 될 뿐이며, 상대방이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만 배려를 하라고 가르쳐서, 그래서 필요 배려라는 개념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시선 처리에선 어떻게 적용되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빤히 쳐다보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필요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건네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걸크러쉬, 차도니오, 뭐 시크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딱딱하게 또 뭐 센 캐릭터로 나갈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여김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시선 처리의 습관을 버리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따뜻한 표정,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태도 이런 걸 우리에게 건네서 표현을 할 때만, 즉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난 당신과 그런 친밀적인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그런 따뜻한 대화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필요를 제시할 때만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제시도 없이 그냥 나를 빤히 쳐다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우스개 표현으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얼음땡과 비슷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말없이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시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셔도 안 되고요. 그 어색한 침묵이 힘들어서 뭐 오시는데 오래 걸리셨죠? 아유, 못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어떤 대화의 접근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인관계 무술이 있는데 그 무술의 이름이 뭐다? 아무것도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의 줄임말.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의 시선을 똑같이 무표정하게 원래 가지고 있던 동작과 표정과 감정 그대로 가만히 되쳐다봐 주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만만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시선 처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에 적은 것처럼 이 만만해 보이는 분들은 그 시선 처리를 잘못하세요. 그냥 나를 누군가 빤히 쳐다보면, 무리하게 쳐다보면 저도 뭐? 왜요? 뭐가요? What? 이렇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빤히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뭘 말을 건네고 표정을 막 미소를 짓고, 예? 무슨 친절한 태도를 건네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례한 짓은 누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빤히, 예?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례한 태도라서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친절을 막 베풀어. 어색한 미소를 막 지어.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막 따뜻한 말을 건네. 그러면 뭐다?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들이 먹잇감을 찾는 신호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에 걸리는 먹잇감들을 코디펜던트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코디펜던트들은 늘 이런 시선 처리에 커다란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선 처리를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짤막 특강으로 상미하게 존재 배려, 뭐 필의 배려, 뭐 이런 개념도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저도 시간이 돼서 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또 상미학 정규 수업할 시간이 돼서 전 또 수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